듣기예요. 아주 짧은 오늘 좀 쉬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쉬워요. 장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쉬운 내용을 넣었으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저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남녀가 둘이서 나누는 대화 그리고 질문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컴퓨터가 창구가 너무 많이 열려갖고 좀 정리를. 자, 첫 대화문 나갑니다. 첫 대화문이에요. 看什么呢？有那么好笑吗？我笑电影里面这个警察呢。女的在做什么？ 네, 이거예요. 들리셨어요? 질문까지 같이 나갔어요. 看什么呢？有那么好笑吗？我笑电影里面这个警察呢。女的在做什么？ 자, 답은 뭘까요? 퍼뜩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짧은 대화면 퍼뜩 다시 한번 检查 꿈희망님은 检查라고 하셨습니다. 检查인가? 뭘 检查 검사인데 뭘 검사해요? 자, 한 번 영화랑 경찰 나온 거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看什么呢？有那么好笑吗？我笑电影里面这个警察呢。女的在做什么？ 자,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이거예요. 看什么呢？有那么好笑吗？我笑电影里面这个警察呢。 그러면 问女的在做什么？ 자, 남자가 看什么呢? 뭘 봐? 有那么好笑吗? 그렇게 웃겨? 有那么好笑吗? 好笑 이게 아주 웃기다. 뭐가 그렇게 웃기니? 이런 질문 한 거예요. 看什么呢? 有那么好 그러니까 여자가 영화를 보면서 실실 웃었겠죠.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我笑电影里面这个警察呢. 나 지금 영화 보면서 영화 속에 이 경찰관이 웃겨서 웃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女的在做什么? 여자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럼 뭐죠?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女的在做什么?女的在看电影 하면 되겠죠? 영화를 보고 있다. 자, 女的看电影입니다. 女的在看电影 이거예요. 女的在看电影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대화문. 두 번째 나갑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你猜一猜，长城有多长？老师讲过，万里长城有6000多公里。他们在说什么？ 짧아서 금방 끝나요.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한번 나갑니다. 你猜一猜，长城有多长？老师讲过，万里长城有6000多公里。他们在说什么？ 꿈희망님, 장청. 청, 그 청 아닙니다. 두스가 있는 거야. 他们猜猜长城有多长? 他们在猜 이럴 땐猜猜 하면 박성우님 오셨네요. 他们在猜 차이차이는 좀 맞추다. 니 차이차이, 니 좀 맞춰봐라. 이럴 때 쓰는 거고,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문에서는 他们在猜 长城有多长? 만리장성 명사만 들리고 동사가 안 들렸구나.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猜一猜，长城有多长？老师讲过，万里长城有6000多公里。他们在说什么？ 他们在说什么 했을 때는 자, 그들은 지금 他们在说 장城이죠. 만리장성.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있어요. 长城有多长？ 장城有多长 이라고 했어요. 장城有多长? 6000多公里. 6000多公里. 좋습니다. 자, 문장 볼게요. 요거요.
니 차이 차이. 자, 동사 이거예요. 차이 알아맞추다, 맞추다, 차이. 너 좀 맞춰봐. 장청有多长? 만리장성 길이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老师讲过,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万里长城有6000多公里. 6,000km 정도, 6,000여 킬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거예요. 이 차이, 차이, 차이 이게 동사 맞추다, 알아 맞추다예요. 자, 그러면은 他们在说什么?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他们在说长城 하면 되죠. 万里长城 해도 되고长城 해도 되고. 长城有多长? 만리장성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长城有6000多公里. 长城有6000多公里. 예,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 동사 차이 기억하세요. 老师讲过,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대화문입니다. 다 이렇게 아주 짧은 거예요. 그냥 금방 끝나요. 南方的雨真多，我又没带伞。春季就是这样，慢慢习惯了就好了。南方的春天怎么样？ 여우로 길이를 세수나 보군요. 여우로 길이를 세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하고. 자, 지금 이 내용 들으셨나요? 이 요가 뭐냐면 되다입니다. 얼마나 되냐. 만리장성 길이가 얼마나 되냐. 너 키 얼마나 되니? 이런 표현 있잖아요. 니요 도가오 이렇게 한국어에 직역하면 어떻게 되니? 얼마나 되니? 라는 그 표현으로 요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체중이 얼마나 되니? 할 때도 니요 도중, 니요 도가오, 장청 요 도장 이렇게 어떻게 어느 정도 되다라는 거기에 상응하는 표현이 요거든요. 네, 그래서 요를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南方的春天怎么样? 南方的春天经常下雨. 좋습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南方的雨真多. 我又没带伞, 내 또 우산 안 챙겼어. 春季就是这样. 봄 시즌은 항상 원래 이래. 慢慢习惯了就好了. 좀 이제 좀 적응되면은 괜찮아질 거야. 南方的春天. 잠깐만요. 南方的春天 이걸 제가 글씨를 빼놓은 건가? 잠깐만요. 南方的雨真多，我又没带伞。 南方的雨真多. 남쪽에 비는 정말 많이 내린다. 이거예요. 남쪽에 어쨌든 비가 많이 내린다. 我又没带伞. 그래서 春季就是这样啊. 봄이면 원래 이래. 慢慢习惯了就好了. 점차 이제 적응되면은 또 괜찮아지는 거야. 그러면 南方的春天怎么样?南方的春天经常下雨 혹은 雨很多下很多的雨 어쨌든 비가 많다는 걸 이제 적으면 돼요. 南方的雨真多我又没带伞春季就是这样春季봄 시즌 봄 그 계절을 말해요. 就是这样慢慢习惯了就好了. 네. 자, 네 번째 마지막. 快叫儿子起床吧，别迟到了。他有点发烧，我准备带他去医院。儿子为什么没起床？ 뭘까요? 儿子为什么没起床? 儿子在发烧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儿子起床吧，别迟到了。快叫儿子起床吧，别迟到了。他有点发烧，我准备带他去医院。儿子为什么没起床? 儿子为什么没起床? 发烧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문장입니다. 快叫儿子起床吧. 빨리 아들 불러서 깨워라. 别迟到了. 지각하겠다. 지각 안 하게. 빨리 불러 깨워라. 이렇게 지금 계속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엄마겠죠. 他有点发烧. 지금 좀 열이 나. 我准备带他去医院. 걔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儿子为什么没起床? 아들은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냐? 因为他发烧有点发烧所以没起床. 이걸 말하면 되겠죠. 네. 자, 요거예요.
대화 4개 연속 들어볼게요. 笑，看什么呢？有那么好笑吗？我笑电影里面这个警察呢。女的在做什么？你猜一猜，长城有多长？老师讲过，万里长城有6000多公里。他们在说什么？长城有多长？南方的雨真多，我又没带伞。春季就是这样，慢慢习惯了就好了。南方的春天怎么样？快叫儿子起床吧，别迟到了。他有点发烧，我准备带他去医院。儿子为什么没起床？ 네, 이거예요. 자, 쉽죠? 대화문이 굉장히 짧고 쉬운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듣기고 이번에는 빈 칸에 요 A, B, C, D 4단어 중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 넣기입니다. 자, 警察站在一个新的路口，准备叮叮。第一辆通过的汽车，市政府规定，第一辆汽车的驾驶者可获得1000元的奖金。 자, 그러면 1번에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警察站在一个新的路口，准备第一辆通过的汽车，市政府规定第一辆汽车的驾驶者可获得1000块的奖金。那这个 첫 번째 여기에다가 들어갈 단어 B. 박성우님은 B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요? 이 전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내용을 봐야 돼요. 근데 무슨 뜻인지 第一辆汽车 그러니까 이 문장 내용과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A, B, C, D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다 돼요. 4단어가. 근데 앞뒤 내용을 이게 HSK 5급이에요. 5급 맞아. 5급. 앞뒤 내용을 뜻을 다 보고 뜻에 맞게 넣어줘야 돼요. 엘사님은 C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요? 그러니까 이게 HSK 시험에 나오는 이 단어를 넣는 문제는 있잖아요. 문법적으로는 다 맞아요. 어느 단어나 다 넣을 수 있어. 근데 그 단어의 뜻이랑 앞뒤 문장이 연결, 내용을 봐야 돼. 아, 이게 장찐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1000块的奖金이라고 했죠. 그러면 C가 맞겠네요. 보세요. 警察站在一个新的路口 경찰관이 새로운 그 길을 새로 닦아놓은 그 새로운 길 오구에 지금 서 있는데 准备 땡땡 第一辆通过的汽车 처음으로 그 큰 길을 통과하는 자동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市政府规定 시정부에서 규정을 내렸는데 第一辆汽车的驾驶者 처음으로 그 기록을 통과하는 그 운전자한테 可获得1000块的奖金 중국 돈 1000元의 그 상금을 준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념인 거죠. 처음으로 그 길을 통과하는 운전자한테. 자, 그러면 掌握는 장악하다입니다. 准备掌握第一辆通过的汽车 첫 통과하는 자동차를 장악하다. 이건 표현이 안 맞아요. 阻止 제지하다입니다. 자, 阻止 이거 표현적으로는 맞는데 阻止第一辆通过的汽车 근데 이게 뒤에 내용을 보면 이 阻止가 안 되는 이유가 박성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처음으로 통과한 때 이게 상금을 준다고 했어요. 상금을 주는데 얘가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자동차가 어떤 뭐 룰을 어겼다거나 교통규칙을 어겼다거나 해서 이렇게 막阻止할 때 이럴 때는 가능해요. 근데 阻止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제 부정적인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막 제지하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상금 이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迎接 맞이하다 이거죠. 控制는 이제 뭐 컨트롤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단어는 C입니다. 정답은 C예요. 벌금 부과인 줄. 벌금 부과 아니 장진이라고 안 하죠. 罚款 그거는 罚款이죠. 자, 그 다음에
一辆汽车飞快地开到这里，警察向驾驶者宣布了这个决定后，顺便问了一句：“先生，您得到了这笔钱。”땡땡땡 여기 들어간 A, B, C, D 중에 A. 最想感谢谁 B. 一定十分激动吧 C. 准备用它来做什么 D. 是否考虑换一辆车 라고 했어요. 자, 뜻은 이해되셨나요? 一辆汽车飞快地开到这里. 차 한 대가 飞快地 아주 빠르게 빠른 속도로 여기 왔어요. 경찰관이 서 있는 곳까지 와서 警察向驾驶者宣布了这个决定后 자, 경찰관이 이 운전자한테 이런 어떤 첫 통과하는 기사한테 이런 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리고 宣布 알렸다. 顺便问了一句 그리고 또 한마디 물었습니다. 先生, 您得到了这笔钱. 자, 先生, 이 돈을 얻고 나면은 C, B 둘 다 될 것 같은데요. C. 准备用它来做什么? 是否考虑换一辆车? 자, 모든 게 다 돼요. 문법적으로는 다 되는데 엘사님이랑 ABCD 다 나왔네 진짜. 이거 잠깐만요. 뒤에 내용까지 봐야 되나? 뒤에 내용 이거예요. 驾驶者不假思索地答道首先我要去领一个驾驶 땡땡땡. 자, 여기에서 사실 뭐가 들어가도 다 돼요. 先生, 您得到了这笔钱最想感谢谁? 당신이 이 돈 얻게 되면 가장 누구한테 감사하고 싶습니까? 이것도 되고요. 您得到了这笔钱一定十分激动吧? 당신 이 돈 얻게 되면 정말 감격스럽겠죠. 감동이시겠죠. 이것도 돼요. 您得到了这笔钱准备用它来做什么? 당신 이 돈 얻게 되면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네 번째, 您得到了这笔钱是否考虑换一辆车? D도 된다고 했는데 D 사실은 모든 A, B, C, D가 다 되는데 D는 자 중국 돈 1,000원이에요. 1,000원 상금 1,000원 준다는데 1,000원들 어떻게 차를 바꿔요? 당신 고작 1,000원 1,000원이면은 한국 돈으로 20만 밖에 20만 상금 주고 이 돈으로 차를 바꾸시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막 무슨 한 중국 돈으로 한 10만 원 준다. 10만 원 정도 주면은 몰라. 고작 1,000원 주고서 차 바꾸겠냐고 하면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충분히 넣을 수는 있지만 약간 문맥 그 대화 흐름상 좀 어색한 표현이죠. 그래서 D는 패스. 先生您得到了这笔钱最想感谢谁? 이것도 누구한테 가장 감사하고 싶냐? 이것도 사실은 내가 이 돈을 얻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뭐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이런 걸 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거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最想感谢谁 그리고 뒤에 대화문 뒤에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은 나는 이걸 벌써 이거 뭐뭐 하고 싶다. 뒤에 대답을 봐야 돼. 이 운전자가 한 대답. 我要去领一个驾驶什么什么. 나 가서 뭘뭘 하나 먼저 받을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구나. 그러면 앞에 이 질문에 경찰이 뭘 물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죠. 이거 갖고 가장 뭘 하고 싶냐 이거죠. 일단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一定十分激动吧. 만약 당신이 이 돈을 받으면 아주 감동하시겠죠? 했는데 나는 먼저 이 돈 가져가서 뭘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질문하고 대답이 맞지 않잖아요. 그 뒤에 이제 대답을 보는 게 좋아요. 뒤에 사람이 我要去领一个驾驶什么什么했기 때문에 앞에 가장 적절한 것은 C를 넣는 게 좋습니다. 이 돈으로 가지고 뭘 하고 싶냐? 您得到了这笔钱准备用它来做什么? 이거예요. C는 그런데 이제 막 돈 받았는데 준비하는 좀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근데 가장 적절한 게 그래도 C예요. 나머지 A, B, D는 더 어색해요. 뒤에 이 사람이 한 대답이랑
맞물려 봤을 때 뒤에 대답이 이거예요. 자, 驾驶者不假思索的达到不假思索이게 뭐냐면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생각하지 않다. 말 행위가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신속하게 대답한 거예요. 不假思索的达到首先我要去领一个驾驶 A, B, C, D 执照, 원件, 支票, 合同. 자, 여기 3번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驾驶者不假思索的达到首先我要去领一个驾驶执照驾驶文件驾驶支票驾驶合同 운전면허증执照 다른 분들은요? 驾驶가 운전이잖아요. 驾驶 뒤에 이렇게 오는 단어가 驾驶文件驾驶支票驾驶合同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驾驶执照 운전면허증이거든요. 驾驶执照 驾驶者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대답했다. 먼저 나 가서 운전면허를 하나 이제 받아올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운전해서 왔는데 운전면허를 가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볼게요. 뒤에 坐在旁边的妻子一听连忙向警察解释说警官先生我丈夫今天酒喝多了说话总是语无伦次的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坐在旁边的妻子一听 자, 옆에 앉았던 와이프가 듣고 나서 连忙向警察解释说 급히 경찰 아저씨한테 해명을 했다. 경찰 아저씨, 警察先生我丈夫今天酒喝多了 우리 남편 오늘 술을 많이 마셔갖고 说话总是语无伦次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언어에 막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막 언어에 갈피가 없이 그냥 헛소리처럼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다예요. 말이 갈피를 잡지 못하다. 이거예요. 지금 운전하고 왔는데 술 많이 마셨다고 또 이런 말 하고요. 술 마셔서 횡설수설한다잖아요. 근데 지금 운전하고 왔는데 술 마셨다는 것도 경찰 아저씨한테 말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뒤에 또 다음 문장입니다. 坐在后座上的耳朵有问题的妈妈生气地补充道你看我早就知道你偷了汽车是땡땡不了多远的 무면허 음주운전이네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 坐在后座上的 이번에 뒷좌석에 앉은 耳朵有问题的妈妈 귀에 문제가 있는 게 귀를 잘 못 듣는 엄마예요. 좀 연세가 있으신 좀 청력에 좀 문제가 있으신 어머님이 生气的补充다 막 화를 내면서 다시 보충했다. 你看我早就知道 너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我早就知道你偷了汽车是不了多远的 네 자동차 훔쳐갖고 어디 멀리 못 간다고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자, 이 4번에 들어가는 거 뭘까요? 抢逃桥滚 B 박성우님은 B라고 하셨어요. 자,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자,抢은 뭔가 뺐다. 자기 많이 못 굴러간다는 의미로 되지 않으려나요? 에이? 抢不了.抢은 뭐냐면은 이게 막 물건이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막 자기 먼저 이제 막 차지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지려고 남이 물건을 뺏거나 아니면은 이게 먼저 가서 차지하다 할 때 물건이 10개밖에 없는데 20명이 와서 그걸 이제 가지려고 막 왔을 때 我先抢一个 이렇게 抢 먼저 이제 차지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지 이럴 땐 안 써요. 타오는 도망가다, 치아오는 보다, 구어는 굴러가다입니다.
꾸운불랴도 꾸운불랴를 안 써요. 꾸는 사람을 욕할 때 쓰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니게워 꾸은 너 당장 꺼져 할 때 그 꺼져입니다. 근데 그냥 혼자서 단독으로 꾸운을 쓰지 뒤에 꾸운불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니게워 꾸은 너 당장 꺼져 할 때 그냥 꾸은 그 한 개 한자 하나로 씁니다. 요즘 단어 공부를 안 해서 다 봤던 단어인데 생각이 반성합니다. 그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또 다시 이제 기억에서 떠올리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타오불랴도 어쨌든 자동차를 훔쳤으니까 훔쳤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니? 그럴 줄 알았대. 자동차 훔쳐갖고 별로 얼마 도망 못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경찰한테는 얼마나 운 좋게 딱 첫 차로 상금을 1,000원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첫 차로 거기 지나가면서 이제 멈췄는데 결국에 잡고 보니까 술을 마신 데다가 면허까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이 엄마가 다 이제 말 한마디로 다 이제 뾰록 난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단어를 넣어서 警察站在一个新的路口准备迎接马西亚达哟，准备迎接第一辆通过的汽车。市政府规定，第一辆汽车的驾驶者可获得1000元的奖金。一辆汽车飞快地开到这里，警察向驾驶者宣布了这个决定后，顺便问了一句：“先生，您得到了这笔钱，准备用它来做什么？”驾驶者不假思索地答道：“首先，我要去领一个驾驶执照。”坐在旁边的妻子一听，连忙向警察解释说：“警官先生，我丈夫今天酒喝多了，说话总是语无伦次的。”坐在后座上的耳朵有问题的妈妈生气地补充道：“你看，我早就知道，你偷了汽车是逃不了多远的。”对。 차 소유주한테 1,000원 가겠군요. 그럴까요? 일단 이 사람은 잡혀가고 차는 돌려주겠죠, 경찰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온 사람한테 주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HSK 5급에 나온 시험입니다. 네. 자, 참 재밌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장문이에요. 장문이 좀 쉬운 내용인데 길어요. 쉬운데 길어요. 자, 제가 한국어로 한번 읽으면은 머릿속에 대략 그 중국어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1년 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직원이 말하길 이 식당의 양고기 만두가 아주 유명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즐겨 먹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 바람 부는 맑은 날에는 하늘의 구름이 변화가 빨라서 어떤 때는 원숭이 같고 어떤 때는 강아지 같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저는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나누지만 이메일은 거의 쓰지 않아요. 다섯 번째, 많은 어르신들은 빨간색이나 노란색 소파와 침대를 좋아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이전의 집도 좋긴 했지만 우리는 지난달에 이사를 했어요. 새 집은 아들의 학교와 아주 가까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기초적인 단어 표현들이에요. 근데 문장이 그냥 길 뿐이에요. 문장이 좀 길 뿐이에요. 첫 번째, 1년 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충은 알겠으나 그 뉘앙스를 제대로
그죠? 요 문장을 보면 1년 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요걸 한 단락 이제 하시고 지금은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문장을 그냥 이제 연결하면 돼요. 1년 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1年前从1年前开始学习汉语，现在呢我能跟中国朋友沟通了。1年前开始学习中文，现在可以和朋友用中文对话了。 이래도 돼요. 박성훈이 문장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자, 박성훈이 문장에 从1年前开始学习汉语，现在呢我能跟中国朋友沟通了。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할 때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用中文, 用汉语 이걸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我는 있잖아요. 자, 이 문장의 주체가 나잖아요. 자, 문장을 봤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년 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자, 한국어는 여기 我가 안 들어갔죠. 한국어가 진짜 주체를 많이 생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어 문장에서는 我를 넣는 게 좋은데 앞에 넣냐 뒤에 넣냐 웬만하면 앞에 넣는 게 좋아요. 물론 뒤에 넣어도 이제 틀리진 않는데 일단은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해도 되지만은 앞에 없고 뒤에 없을 때는 조금 가끔씩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누군가가 질문을 해서 你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的 하면은 그러면 你从 했기 때문에 앞에 이미 너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내가 대답할 때는 첫 문장에 我를 빼고 从一年前开始学习汉语的现在我能用中文跟中国朋友沟通了 이러면 돼요. 만약 앞에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질문을 안 하고 내가 먼저 나 1년 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이 표현을 할 때는 앞부분에다가 我를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박성훈님 문장은 뒤에다가 用中文用汉语 이거 넣어주는 게 좋아요. 지메니 문장은 1年前开始学习中文 지메니 문장 앞뒤에 我가 다 안 들어가셨구나. 我1年前开始学习中文现在可以和朋友们用中文对话了 좋습니다. 앞부분에 我를 하나 넣어주는 게 좋아요. 꿈희망님 我1年前开始了学习中文现在跟朋友们用中文沟通 꿈희망님 문장 我1年前开始了学习中文现在跟朋友们用中文沟通 이랑 이 원문의 뒷부분 보세요. 지금은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되었다잖아요. 변화를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나타낼 때 어기조사 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아주 꼼꼼하게 따지면은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꿈희망이 문장이 맞는데 现在跟朋友们用中文沟通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한 거야. 나는 지금 중국어로 중국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다 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고 이 원문은 지금은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못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를 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러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现在跟朋友们用中文沟通现在 하게 되었다이기 때문에 现在 할 수 있게 되었다는 可以를 넣든지 能이 넣든지 现在可以用中文和朋友们聊天了沟通了 이렇게 엘사님 또 러를 안 넣으셨구나. 我学习汉语1年了现在可以跟朋友用汉语说话了 뒤에 러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1年前我开始学习汉语 1년 전에 开始学习汉语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现在我已经 나는 이미 可以用汉语和朋友聊天了 聊天了 이게 러를 사실은 안 넣어도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现在我已经可以用汉语和朋友们聊天 이러면 나는 지금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 이 상태를 말한 거고 可以和朋友们用中文聊天了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문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러의 아주 중요한 용법이죠. 我有女朋友, 나 여자친구 있어. 我有女朋友了, 나 여자친구 생겼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입니다. 뒤에 러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용법을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원이 말하기를 이 식당의 양고기 만두가 아주 유명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즐겨 먹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세 부분에 직원이 말했다. 이 식당의 양고기 만두가 아주 유명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즐겨 먹는다. 요 세 부분을 번역해서 연결하면 돼요. 服务员, 服务员说 해도 되고 服务员介绍说.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약간 뭔가 약간 설명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 식당에 온 사람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介绍라는 표현을 놓는데 介绍를 안 쓰고 그냥 说를 해도 돼요. 服务员说 이 식당의 양고기 만두가 아주 맛있다. 这家饭店的工作人员说这家餐厅的羊肉饺子很有名，很多年轻人喜欢来这里吃. 오, 좋습니다. 지메니 문장. 박성우님, 服务员说这家餐厅的羊肉饺子真出名，很多年轻人来这儿享用。享用,享用이란 표현도 있긴 있는데 누리다, 맛보다. 享用. 이거는 약간享用은 약간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请享用, 好好享用. 이것도 사실은 많이 안 쓰거든요. 享用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이 단어를. 뭐 아주 뭐 享用天下美食, 천하의 뭐 모든 미식,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즐기다. 약간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화문으로 말할 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겨 먹는다. 그냥 喜欢吃 하면 되지. 喜欢吃. 즐기다, 좋아하다, 喜欢이잖아요. 엘사님은 또 享受吃라고 하셨구나. 아니, 좋아하다, 즐기다, 喜欢吃. 很多年轻人很喜欢, 就是 여기 와서 来这儿就是喜欢吃这个, 喜欢来这儿吃. 喜欢来这儿吃.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와서 먹는 걸 좋아한다. 이게 즐겨 먹는다는 거죠, 와서. 服务员说这些饭店的羊肉饺子很有, 这些 하면 이게 뭐 여러 음식점이 되는 거예요. 这些 할 때는 복수 상태예요. 이 식당이지 이 여러 식당이 아니잖아요. 这个饭店的, 这个饭店, 这一家 하든지 这个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단수로 해야 돼요. 这家饭店的羊肉饺子很有名. 아, 오타구나. 很有名. 所以很多年轻人来这儿喜欢来这儿吃. 꿈희망님, 服务员说这家餐厅的羊肉馒头很有名. 许多年轻人来这里享受吃. 享受吃라고 안 써요.享受吃라는 표현 안 해요. 자, 즐겨 먹는다. 이 표현이 많이 어려우셨구나. 그냥 很多年轻人喜欢来这儿吃. 여기 와서 먹는 걸 좋아한다. 이게 결국에 와서 그냥 즐겨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즐기다, 좋아하다 할 때는 喜欢이란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뭐 享用, 享受라는 표현도 중국어에서 쓰긴 쓰는데 이럴 때 안 써요. 뒤에 동사 하나를 붙여서 享受吃.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很多年轻人喜欢来这儿吃 이러면 돼요. 服务员介绍说这家饭店的羊肉饺子很有名. 很多年轻人喜欢来这儿吃. 네. 자, 이번에 이건 약간 좀 근데 또 어렵지도 않아요. 바람 부는 맑은 날에는 하늘의 구름이 변화가 빨라서 어떤 때는 원숭이 같고 어떤 때는 강아지 같기도 합니다.
약간 좀 조금 묘사,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 부는 맑은 날. 맑은 날은 칭티엔이잖아요. 맑은 날은 칭티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람 부는 맑은 날에는 하늘의 구름이 변화가 빠르다. 어떤 때는 원숭이 같다. 어떤 때는 강아지 같다. 원숭이 허우즈, 강아지는 小狗를 하면 되겠죠. 风吹的晴天蓝空蓝天蓝空이란 표현 없습니다. 蓝天 하든지 天空 하든지 蓝天的云形变化很快有时长得好像小猴子有时长得好像小狗那样我的集美你们在刮风的晴天天空的云朵会绽放很多有的像猴子有的像小狗이런 묘사는 조금 어렵죠, 표현들이. 자, 박성훈님 문장 일단 볼게요. 박성훈님 문장 이겁니다. 风吹的晴天风吹的晴天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蓝天的云形变化很快라고 하셨는데 云形, 蓝天的云形이라는 표현을 안 하니까 구름 모양으로 이제 표현하시려고 시ing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냥 蓝天的云天空的云变化很快 하면 돼요. 하늘의 구름 하면 그냥云이라고 하면 되지 云形이라는 표현 안 써요. 有时长得好像小猴子 자, 长得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어떤 게 생긴 것, 생겼다 할 때 예를 들어서 他长得像爸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이게 누구를 닮았다. 보통 이게 사람한테 많이 써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동물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这个小猫长得像 어쨌든 이게 좀 성장해서 자라는 생물체에 쓰지 구름은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서 성장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변화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구름한테는 长得를 안 써요. 그냥 有时候像小猴子有时候像小狗那样안 써요. 이거 那样도 안 붙입니다. 위인 한 글자만 넣으려다가 두 글자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하셨구나. 그냥 위인 하시면 돼요. 그리고 长得도 이거 구름한테는 长得를 안 쓰고 好像도 이럴 때는 好像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好像은 어쩌지 한 것 같다. 약간 추측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양을 보고 무엇이 같다. 저 구름 모양이 뭐 원숭이 같다 할 때는 好像보다는 그냥 像 하나를 쓰는 게 좋습니다. 有时候像小猴子有时候像个小狗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지메니 문장은 有刮风的晴天이라고 하셨습니다. 刮风이 바람 불다인데 이 刮风도 바람 부는 게 맞는데 刮风은 뭐냐면 밖에 진짜 야하면 刮风 약간 좀 날씨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날씨에 대해서 밖에 오늘 좀 바람이 강하네 밖에 좀 바람이 부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刮风입니다. 그래서 이게 晴天 하면은 바람 부는 맑은 날 할 때는 여기에서 부는 바람이 막 우리가 밖에 나가기 막 이게 그러니까 날씨에 대해서 약간 부정을 바람이 막 많이 불면은 좀 싫어하는 날씨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이 약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람 밖에 나가기 좀 부담스럽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람 불다 할 때 刮风이에요. 今天刮风比较厉害라거나 오늘 좀 风比较大라거나 어쨌든 바람 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보면서 표현할 때 刮风을 보통 많이 쓰고 이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맑은 날씨에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막 내가 바람 부는 게 싫어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刮风보다는 그냥
有风 혹은 박성훈님 쓰신 风吹 해도 돼요. 风吹的晴天 하든지 有风的晴天 그냥 바람이 있는, 바람이 있다라는 뜻으로 有风的晴天天空的云朵会绽放很多绽放很多绽放 이게 피다입니다. 피다. 绽放很多 하면은 뒤에 뭔가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绽放很多 하고 正在绽放 피다. 天空的云朵会绽放很多 很多 하고 뭘 했는지 뒤에 그 많은 것을 피운다 이런 뜻으로 쓰신 거예요. 百花绽放 이건 있어요. 백화가 만발하다 할 때 百花绽放이 있는데 百花绽放 온갖 꽃이 피다. 그리고 뭐一朵花正在绽放 지금 꽃 한 송이가 막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水面上绽放着朵朵睡莲 뭐 수면 위에 송이송이 수련이 피어 있다 할 때 쓰는데 天空的云朵会绽放很多 이렇게 표현은 안 해요. 이게 변화가 많다 할 때는 그냥 变化 빠르다잖아요. 变化很快 하면 됩니다. 그냥 变化很快 그리고 有时像猴子有时像小狗 이건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하면 돼요. 有风的晴天天上的云变化很快有的时候像一只猴子有的时候又像一只小狗강아지 같기도 하다. 여기 때문에 유를 넣어서 又像一只小狗 보통 이제 원숭이 같다 할 때 한국어에는 이게 한 마리의 원숭이 안 들어가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양사를 하나 넣어줘요. 有时候像一只猴子有时候又像一只小狗 중국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더 양사를 많이 넣어요.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자, 이 긴 문장이 3개 더 있는데 3개 다 하시고 여사의 품격 보실래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 3개로 미룰까요? 지금 벌써 10시 반 넘었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드네, 이게. 像, 有像. 이제 3개 더 있어요. 저는 다 괜찮아요. 더 하실래요? 여사의 품격 보실래요? 더 하실래요? 3개 맞아. 뒤에 3문장 또 이런 긴 문장입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마저 해요? 마저 해요? 다른 분들도 괜찮으시죠? 이런 문장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나누지만 이메일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더 해요. 자, 3개 하고 이제 그럼 드라마 볼게요. 저는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나누지만 이메일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나는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나눈다. 근데 이메일은 거의 안 쓴다.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주 经常我常常给朋友们打电话聊天可是少用电子邮件 박수호님은 我经常跟朋友打电话聊天但几乎不用邮件 지매님은 我经常给朋友打电话聊天但很少用邮件 꿈희망님은 我经常向朋友们打电话聊天几乎邮件没有使用 박성우님 很少用이라고 해줘야 더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거였던 듯요.
자, 13님 문장부터 我常常给朋友们打电话聊天可是少用电子邮件 小用이 아니라 少用 이거 오타시겠죠 이것도 小用이 아니라 很少用电子邮件 很을 넣어요 보통 很少用电子邮件 이러면 돼요. 很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제가 예전에 불과 한두 달 전에 영상 하나 올렸죠. 很少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 거 잘 아주 드물다 할 때 很少 난 영화를 잘 자주 안 본다. 我很少看电影 나 음악을 별로 안 듣는다. 我很少听音乐 이렇게 나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我很少喝酒 이렇게 很을 꼭 넣어줘야 돼요. 少 하나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그래서 很少用电子邮件 하면 돼요. 박성우님, 我经常跟朋友打电话聊天但几乎不用邮件. 이것도 뜻은 전달이 되는데, 단 很少를 넣는 게 더 좋아요. 几乎不用邮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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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几乎很少. 几乎不写电子邮件. 원래는 메일이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게 电子邮件이에요. 이메일은 电子邮件. 但几乎不用电子邮件. 이래도 几乎 넣어도 괜찮아요. 지매님은 我经常给朋友打电话聊天但很少用邮件. 이것도 괜찮아요. 꿈희망님, 我经常向朋友们打电话聊天几乎邮件没有使用. 자, 꿈희망님 문장은 我经常向朋友们打电话. 이것도 첫 문장은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向朋友们打电话聊天向朋友打电话 向이럴 때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보통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 할 때는 给他打电话 给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给我经常给朋友们打电话聊天. 向은 누구를 향하다. 이게 한자가 향이잖아요. 향하다이기 때문에 向他道歉. 그에게 뭔가 사과의 뜻을 전달하다. 向您致敬. 경의를 표하다. 向他告白. 그에게 뭐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다. 그를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 할 때 보통 向을 많이 써요. 근데 전화를 할 때는 그냥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거기 때문에 给他打电话, 给朋友打电话, 给를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뒷부분이 이게 좀 어색한 게 거의 이제 이걸 이메일을 쓰지 않는다 할 때는 几乎 뒤에 이 주어가 잘 오지 않습니다. 보자. 我经常向朋友打电话聊天. 邮件 앞에 놓고 几乎没有使用. 혹은 几乎没有使用邮件,邮件을 뒤에 목적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邮件几乎没有使用 하든지. 几乎 뒤에는 어떤 동작이 와야 돼요. 이렇게 명사가 오면은 좀 어색해요. 네, 앞으로 게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요 几乎 邮件을 앞에 가져와서 邮件几乎没有使用 하든지 几乎没有使用邮件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几乎하고 没有使用 이걸 붙여놓는 게 좋아요. 向 뒤에는 대상이 보통 국가나 기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한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도 쓰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한테도 써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向他告白 그한테 고백하다. 어쨌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向을 써요. 선생님, 제가 글자 하나하나 치지 않고 음성으로 글을 입력 중인데 小用, 少用 둘 다 여러 번 발음해봤는데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小用으로만 계속 나오네요. 그렇구나. 少用. 음성으로 입력을 하셨구나.
少용 해보세요. 그러니까 혀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입천장에 완전히 붙이지 않고 少용. 小용이란 표현 자체가 없거든요. 小용이란 표현 자체가. 小용 나오는 게 있었나? 잠깐만. 기억나는 게 없네. 小용이란. 음성으로 구글이 입력이 되나 보군요. 해보세요. 휴대폰으로 하시면은 이게 휴대폰으로 지금 어쨌든 입력하는 게 뭐든지 다 돼. 음성이 다 될걸요? 저는 지금 컴퓨터로 하니까 안 되지만은 컴퓨터도 이게 왜냐면 요즘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특별한 또 다른 걸 뭐 설치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거의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少용, 小용 아니라 少용. 少. 아니면 그 걔가 잘 못 알아들었거나 컴퓨터 휴대폰 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我经常给朋友们打电话，在电话里聊天儿。 전화해서 이제 얘기를 나눈다, 수다 떤다. 在电话里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我经常给朋友们打电话聊天儿 해도 되고. 但很少写电子邮件，很少。 fish 영어의 fish 할 때 이 시 있잖아요. 이 시에다가 아우를 붙여서 少很少用邮件很少写电子邮件 이렇게 해보세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은 빨간색이나 노란색 소파와 침대를 좋아합니다. 됐구나. 선생님 교정 바로 적용하니까 나왔어요. 다행이다. 자, 많은 어르신들은 빨간색이나 노란색 소파와 침대를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이죠. 많은 어르신들, 很多老人 쓰면 돼요. 很多老人. 很多老人. 소파와 침대, 沙发和床 하면 돼요. 沙发和床. 중간에 많은 어르신들은 빨간색이나 노란색 소파와 침대를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이죠. 지금 또 다 음성으로 하시려고 지금 테스트 해보시는 거 아닌가요? 很多老人喜欢红色或黄色的沙发和床，他们感觉温柔和舒服.温柔는 따뜻하다보다 温柔는 부드럽다예요. 부드럽다. 따뜻하다, 温暖 혹은 暖和. 그래서 박성훈이 문장을 因为를 넣어주면 좋겠죠. 앞에서 쭉 서술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因为他们感觉暖和舒服. 이게 형용사를 중간에 이제 형용사가 2개 연속 올 때 중간에 보통 흐를 잘 안 넣어요. 暖和舒服. 그냥 이게 점 찍어주고 이제 暖和舒服. 暖和和舒服. 만약에 이 형용사 2개가 한 문장의 주체다. 주어가 된 날 때를 따뜻함과 뭐 편안함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하다. 이럴 때는 쓸 수 있어요. 温暖和舒适对一个人来说是非常重要的. 이렇게 명사화돼서 한 문장의 앞에 주체가 됐을 때는 이게 형용사 중간에다가 흐를 붙여서 이게 쓸 수 있지만은 무엇이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형용사가 2개 연속 올 때는 보통 중간에 흐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뭐 이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단어 2개를 그냥 나열해서 해주든지 그게 이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지메님 很多老人喜欢红色或黄色的沙发和床因为他们觉得温暖舒适. 좋습니다. 꿈희망님 许多老人喜欢红色和黄色的沙发和床因为感觉暖和舒服. 좋아요.
자, 요거는 쉽게 넘어가겠네요. 很多老人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很多老人喜欢红色或者黄色的沙发和床，因为他们会觉得暖和舒服。很多老人喜欢红色或者黄色的沙发和床，因为他们会觉得暖和舒服。 호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전의 집도 좋긴 했지만 우리는 지난달에 이사를 했어요. 새 집은 아들의 학교와 아주 가까워요. 以前的房子 예전의 집 以前的房子 以前的房子算是不错我们上个月搬家了新房子离我儿子学校很近以前的房子算是不错 예전에 집도 했기 때문에 예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以前的房子也算很好以前的房子也算很好也算不错算是 이럴 때는 시를 안 넣는 게 좋아요. 以前的房子也算不错 근데 했지만 했기 때문에 단 我们上个月搬家了新房子离我儿子学校很近 이러면 좋아요. 지매님 虽然以前的房子也很好但是我们上个月搬家了新房子离儿子的学校很近 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꿈희망님 以前的房子也好我们上个月搬到了新的家和孩子的学校很近 꿈희망님 문장은 보자. 자, 꿈희망님 문장이 이거예요.以前的房子以前的房子也好 이거 괜찮아요. 좋은데 예전의 집도 좋은데 그렇지만 좋았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이사를 했다 근데 但是 단 요거 하나 넣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以前的房子也好我们上个月搬家了 이러면은 좋은데 왜 했지? 이게 좋다. 이사 갔다. 예전의 집도 좋다. 이사 갔다. 이러면 뭔가 문장의 흐름상 좀 어색하잖아요. 예전의 집도 좋지만 우리는 지난달에 이사를 갔다. 좋지만 이걸 넣어줘야 돼. 좋지만 이게 但是를 넣어주는 거죠. 以前的房子也好但是我们上个月搬家了 해야 돼. 이사 갔다. 만약에 搬到 하면은 어디로 갔는지 뒤에 그 목적지가 저거 搬到 뭐 우리 서울로 이사 갔다. 我们上个月搬到首尔了 하든지 到가 어디로 목적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搬到를 쓰려면 뒤에 목적지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搬到大邱了 혹은 搬到别的地方了 뭐 다른 곳에 갔다. 이게 뒤에 목적지가 와야지 到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 갔다 할 때는 搬家了 집 이사 갔다. 그리고 新的家和孩子的学校很近 和가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 새 집이 아들 학교에서 아주 가깝다 할 때는 和가 아니라 新的家离孩子的学校很近 이 리를 넣는 거죠. 새 집은 아들의 학교에서 아주 가깝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搬到了가 아니라 搬家了. 搬到 하면은 이사를 어디로 갔다. 이렇게 뒤에 목적지가 붙어야 돼요. 到 뒤에. 그래서 以前的房子也很好但是我们上个月搬家了新的房子离儿子的学校很近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도 以前的房子虽然也很好 虽然을 넣었어요. 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以前的房子也很好 해도 되고 但我们上个月还是搬家了 앞에 그 집이 좋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갔다. 还是를 넣는데 还是도 빼도 돼요. 新家离儿子的学校很近. 제 집은 아들의 학교에서 아주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으신 문장도 다 괜찮아요. 자, 벌써 51분 됐네. 자, 오늘 힐링 준 거는 이겁니다. 奋斗的理由 분투. 이게 노력이란 뜻입니다. 노력하는 이유. 大海不缺一点水. 바다는
물이 부족하지 않고 森林不缺一棵树 숲은 나무 한 그루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单位不缺一个人 직장에 너 한 사람이 부족하지도 않다. 但是你的家族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缺少一个扬眉吐气的人 扬眉吐气 이걸 한국어로 또 어떻게 말하면 扬眉吐气 아주 기를 펴다 활개를 치다 아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활기를 펴고 다니다 기를 펼치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에는 활개를 펼치고 다닐 사람이 부족하고 한 명이 부족하고 缺少一个让家人过上好日子的人 가족으로 하여금 더 좋은 날을 보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缺少一个为了梦想而努力持续奋斗的人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달리는 한 사람이 부족하다. 이거 제가 어디 가져온 문장입니다. 不要当父母需要你时除了泪水一无所有 부모님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눈물을 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라. 不要当孩子需要你时除了惭愧一无所有 아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부끄러움 외에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不要当自己回首过去除了搓跑一无所有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 그냥 계속 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라. 这就是奋斗的理由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이다. 致每一个不甘平凡的你加油 모든 아주 평범함을 不甘平凡 이게 뭐냐면은 평범함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뭔가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린다. 화이팅!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奋斗的理由大海不缺一点水森林不缺一棵树单位不缺一个人但是你的家族缺少一个扬眉吐气的人缺少一个让家人过上好日子的人缺少一个为了梦想而努力持续奋斗的人不要当父母需要你时除了泪水一无所有不要当孩子需要你时除了惭愧一无所有不要当自己回首过去除了搓跑一无所有这就是奋斗的理由致每一个不甘平凡的你加油